자, 어, 이제 겨울방학 동안 수원 끝내기 오늘 첫 시간이고요. 첫 시간에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교재는, 이투스북의 고쟁이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아마 지수와 로그 첫 번째 단원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하고 로그는요, 우리가 거듭제곱이라는 걸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죠. 중학교 1학년 때 거듭제곱이라는 걸 배우는데, 어떤 수를 여러 번 곱하는 거를, 그치? 우리가 여러 번 곱하는 거를 우리가 거듭제곱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아마, 음, 어, 곱하기에 대해서 배운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2 곱하기 3이라는 뜻은 2를 3번 더한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2의 3제곱이라는 거는 2를 3번 곱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여러분이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요 밑에 있는 얘를 미치라고 하고요. 얘는 지수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거듭제곱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 실수 A와 양의정수 N에 대해서 A를 N번 곱한 것을 A의 N제곱이라고 한다. 그리고 A의 N제곱으로 표현하고, 그렇죠? 이걸 A의 거듭제곱이라고 하고, 이 A를 미치라고 하고 N을 지수라고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에서 뭐 많이 바뀌지 않고요. 자, 거듭 제곱근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우리가 제곱근이라고 하는 걸 중3 때 배우는데요. 이 제곱근이 사실은 이 제곱근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의미 아닌 수에 대해서, 그렇죠? 의미 아닌 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A가 보통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어떤 수, x제곱은 a다. 그쵸? x제곱은 a인데 a는 0 이상이다. 그때 제곱해서 그 2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x를 a의 제곱근이다. a의 제곱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알고 있는 게 있죠? a의 제곱근은 두 개 있다. a가 0보다 크다면 그쵸? 양의 제곱근하고 음의 제곱근인데 우리가 플러스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 두 개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기 2란 숫자가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양의 2제곱근 A, 음의 2제곱근 A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제곱근은 이렇게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이 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를 루트 A라고, 루트라고 읽었기도 했었어요. 자, 근데 이제는, 얘가 X를 두 번만 곱하는 게 아니라 X를 N번 곱하는 게, X를 N번 곱해서 A가 되는 경우를 X를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합니다.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x의 n제곱 빼기 a는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걸 만족하는 x가 a의 n제곱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돼요? 이 x의 개수는 n의 개수랑 똑같죠. 그쵸? 만약에 x를 3번 곱해서 3이 됐어요. 그쵸? 그러면 3의 3제곱근은 3개가 있는 게 맞아요.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 x의 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니까 얘도 두 개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거랑 조금 다르죠. 선생님, 여기는 제곱해서 이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중학교 때는 우리가 복소수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소수 허수라는 개념을 알기 때문에 제곱해서 마이너스 2 되는 거 있잖아요. 루트 2i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마이너스 루트 2i. 제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허수라는 개념을 배워서 이게 조금 확장된다는 걸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관심이 있는 거는 그 중에서 A의 N제곱분 중에서 실수인 것이 우리는 관심이 있는 겁니다. 실수인 것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의 N제곱 중에서 실수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중학교 때는 허수를 배우지 않으니까 당연히 제곱근은 실수 범위에서만 생각했습니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x를 제곱해서 a가 되는 경우 a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만 생각해요. 고등학교 때는 여러분 1학년 때 복소수라는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 수가 허수라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자, 하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다? 실수다. 그래서 우리 다시 정리합시다. a의 n제곱근은 n개 있어요. 자, A의 n제곱근 몇 개 있다고요? n개 있습니다. n개 있어요. n개.
이 n개는 실수 있고 허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뭐다? 실수인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0이 아닌 실수 A의 n제곱근은 복소수 범위에서 n개 존재한다.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방정식 X의 n제곱근 A의 실근이므로, 그쵸? 실근이므로 이렇게 얘기했죠. 실수인 건 실근이라는 소리예요. X의 n제곱은 A다. 우리가 이제 방정식 해를 배울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y는 x의 n제곱하고 y는 a의 교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실수 범위를 생각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얘네의 교점의 x 좌표가 그 실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그러면 n이 홀수인 경우랑 n이 짝수인 경우를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 n이 짝수인 경우는 우리가 x제곱은 a에서 좀 익숙해요.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면, 그렇죠? a의 n제곱 중 실수인 것은 양수 음수 딱 두 개 있다. 딱 두 개 있다. 우리가 이제는 이런 거죠. y는 x제곱이나 y는 x4제곱이나 y는 x6제곱이나 얘들 형태가 거의 비슷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x 0보다 크면 0보다 큰 쪽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얘가 점점 증가하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어쨌든 모양 가파르긴 다르겠지만 어쨌든 전부 다 0보다 큰데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자 보세요. 내가 마이너스 x를 제곱하나 x를 제곱하나 결과가 똑같죠? 마이너스 x를 4제곱하나 x를 4제곱하나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짝수인 경우 y축 대칭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막 2차 함수의 포물선과 거의 비슷한 모양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 n이 짝수인 경우는 y는 xn제곱 자, 그림과 같이 그려질 수 있는데 자, 그게 xn제곱이 a가 되는 거예요. 그때 a랑 만나는 부분 두 군데가 있죠. 자, a가 0보다 크면 두 군데가 있고 이런 보시면 그림에서 아시겠지만 a가 0이면 0 한 군데밖에 없고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교점이 있을 수가 없죠. 교점이 없다는 거는 n제곱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수인 n제곱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이 짝수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자, a가 0보다 크다면 자, 제곱근이 n 제곱근은 양수, 음수 두 개가 있을 거고요. 0일 때는 0 한 개 있고 0보다 작을 때는 아예 없습니다. 교점이 없다는 얘기죠. 자, 우리 n이 홀수라는 경우 생각해보고 x의 홀수라는 거는 자, 열어보세요. x나 x 3제곱이나 x 5제곱이나 x의 7제곱이나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0보다 큰 쪽에서는 자, x 값이 커지면 y 값도 커지니까 얘가 직선이다 곡선의 차이일 뿐이면 어쨌든 증가하는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이너스 x는 x와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돼요? 원점 대칭이죠. 그렇죠? 원점 대칭이에요. 자, 마이너스 x 3제곱도 어떻게 해요? x 3제곱과 마이너스 x 3제곱은 원점 대칭이에요. 이런 대칭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자, x의 5제곱과 마이너스 x의 5제곱 원점 대칭이에요. 자, 알 수 있는 게 홀수 차일 때는 얘랑 원점 대칭의 모양을 그리게 됩니다. 그렇죠? 원점 대칭의 모양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강 어, 계속 어떻게 증가하는 모양이 되는 거죠. 원점 대칭 모양에서 모양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원점을 지나는 증가하는 그래프의 모양이 될 거라는 걸 알겠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됐을 때 보시면 A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어때요? 자, 0보다 클 때도 교점은 하나고요. 0일 때도 교점은 하나고요. 0보다 작을 때도 교점이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죠? 자, n이 홀수일 때는 부호와 상관없이 전부 n제곱근 A 하나인 거예요. 단지 여기서는 n제곱근 A가 0보다 큰 거고요. 여기 이게 n제곱근 A가 그냥 0인 거예요. 여기는 n제곱근 A가 0보다 작은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n이 홀수일 때는 실수인 n제곱근은 한 개고요. n이 짝수일 때 조금 복잡하죠. A가 0보다 크면 실수의 n제곱근은 두 개고 그렇죠? 0일 때는 실수의 n제곱근이 한 개, 0보다 작을 때는 실수의 n제곱근이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제곱근이라고 는 2제곱근이었구나. 근데 2제곱근만이 아니라 그렇죠? 3제곱근, 4제곱근, 5제곱근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곱근의 개수는 n제곱근의 개수는 n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실수인 것은 n이 짝수라면 두 개 있고요. A가 0보다 크다면 두 개 있고 0일 때는 한 개, 0보다 작으면 없고요. 자,
n이 홀수라면 n 제곱근은 무조건 한 개가 존재한다. 라고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곱근의 성질, 거듭 제곱근의 성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시면 자, 보시면 이게 자, 거듭 제곱근의 성질이 m하고 n이 2 이상의 정수일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일단은 0보다 큰 걸 전제로 해요. 응? 0보다 크다면. 그렇죠? 얘가 0보다 크다면. 왜냐면 n하고 그러니까 n제곱근이 지금 짝수인지 홀수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n제곱근이 0보다 크다면 그러니까 a가 a, b 안에 있는 a와 b가 0보다 크다면 자, n제곱근 a랑 n제곱근 b 뭐 거듭 제곱근이 같죠? 그럼 얘는 하나로 n제곱근 ab라고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 근데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비슷한 거 했어요. 그치?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였잖아. 루트 b분의 루트 a는 루트 ab였다. 루트 b분의 a였다고. 우리 이게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자, 근데 이때 사실은 둘 다 똑같이 2라고 이게 생략이 됐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n이 똑같다면, 그렇죠? 얘를 나누기도 한 거나 나누는 거나 전부 한 번에 생각할 수도 있다. 다음에 자, 우리가 여러분이 중학교 때 했었던 건데, 자 보자. 루트 28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얘는 루트 28은 루트 2제곱 곱하기 7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 제곱인 경우는 얘를 나올 수 있어 2 루트 7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2일 때 2는 쫓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했었던 제곱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연결하지만 지수로 그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세 번째 보시면 n제곱근에 a m제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a가 0보다 크니까 여러분 기억나실걸요? 우리가 루트 2의 제곱이나 루트 2의 제곱은 같다라고 배우셨죠? 이 둘 다 이거든. 그렇죠? 그런 거 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a를 n번 곱한 거에 n제곱 하나, 그렇죠? 이거 n제곱의 a를 n번 곱한 거나 똑같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수 있는 애는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 사실은 얘가 m제곱근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을 곱해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 번에 생각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3제곱근에 2제곱근에 8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얘를 3 곱하기 2 제곱근 8이라고 다 쓸 수 있고요. 조금만 더 가면 어떤 것도 쓸 수 있냐면 얘를 순서를 바꿔서 2 제곱근에 3 제곱근에 8을 써도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 알 수 있는 게 있죠. 얘가 얼마예요? 자, 8이라는 게 2의 3제곱이잖아요. 그러면 3제곱이니까 어떻게 3이 같으면 얘를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루트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수에 있는 애들끼리는 자리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를 묶어 생각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지수 확장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지수 확장과 지수 법칙. 지수 법칙 요거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중학교 때는 MN이 자연수였어요. 그렇죠? M하고 N이 자연수였는데 지금 여러분 이렇게 쭉 설명을 했지만 여기 보시면 뭐 지수가 실수일 때문에 변하는 게 없거든요.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자연수가 아니라 실수인 경우도 저 지수 법칙은 그냥 성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치 같으면 곱하기일 때 m 더하기 n이고요. 그렇죠? mn이 양의 정수가 아니라 음의 정수도 상관없고요. 그렇죠? 뭐 무엇이든 한건 실수 범위야. 그러니까 mn은 그냥 실수일 때도 여기 밑에 쭉 읽어보시면 다 같이 성립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조금 주의할 게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나누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나누기에 대해 생각해 볼 것입니다. 네, 잠시만요. 자, 여러분이 주의하실 거는요. 어, 주의하실 거는 이제 우리가 곱하기 다 되는데요. 어, 나누기일 때만 좀 조심하시면 되는데, 자, am제곱 나누기 an제곱 할 때 우리가 자연수일 때는 어떻게 했냐면 얘가 m이 n보다 클 때랑 뭐 m의 그 대소관계로 우리가 비교를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수를 확장하면 그냥 단순하게 A의 n-n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수에서 뭘 할 수 있냐면요. A 0제곱은 1이에요. A 0제곱은 1입니다. 우리 얘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면 자, A m제곱 나누기 A n제곱이란 거는 분자가 A를 n번 곱했다는 소리 있고 그쵸? 분자가 A를 n번 곱했다는 소리가 되고요. 자, 분자는 A를 n번 곱한 거고요. 그 A가 n번 곱해진 거죠. 분모는 A를 n번 곱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를 약분해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얘가 m하고 n이 같으면 다 약분돼서 1이 되죠. 그렇죠? 다 1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결국 이렇게 빼기를 하면 얘가 A 0제곱이거든요. 그래서 A 0제곱은 1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n-n분의 이렇게 m이 n보다 작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여기 아까 똑같은 거에서 결국 약분을 하고 그렇죠? 어, 약분을 하고 우리가 나서 어, 분모에 이렇게 분자가 다 약분이 되면 분모에 몇 개가 남냐면 A가 n-n개 남는 거예요. 그럼 얘가 무슨 말이냐면 얘는 사실은 어떻게 되죠? 내가 어, 얘를 A의 n-n이라고 생각하 이게 A의 n-n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n-n이 지금 0보다 작았다는 소리거든요. 그 얘가 n-n이 0보다 작을 때는 역수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분의 1제곱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새롭게 추가되는 게 지수가 0일 때는 1이구나. 그다음 지수가 음수가 되면 역수를 취할 수 있구나를 생각하신다면 우리 지수 법칙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것이 지수의 모두 확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보세요. 근데 선생님 그렇다면 이제 정수일 때 이해가 되는데 유리수일 때는 유리수일 때는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는 정의가 만약에 내가 A의 2분의 1제곱이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A의 2분의 1제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얘는 2제곱근 A라는 뜻이 돼요. 2제곱근 A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A가 0보다 크고 M이 정수고 N은 2 이상의 정수일 때 이렇게 돼 있죠. 자, A의 N분의 M제곱이라는 거는 이건 어떻게 돼요? A M제곱인데 지금 이거 이렇게 되잖아요. A의 M제곱에 N분의 1제곱인 거야. 우리 지수법칙에서 이렇게 곱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지수법칙에서 A의 M제곱의 N제곱은 그치? 여러분 보세요. A의 M제곱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죠? MN이라고 쓸 수 있다. 이 말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MN을 이게 M하고 N을 따로따로 쓸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물론 여러분 이것도 배우셨어요. 얘네를 A의 N제곱에 M제곱 해도 된다고 배웠어요. 얘네들을 자를 바꿀 수 있죠, 여러분? 자,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니까 A M제곱을 N분의 1제곱 했다는 거는 근을 씌운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A의 N분의 1제곱을 N제곱 하잖아요. 그럼 A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곱하면 1이잖아. 아까 전에 뭐예요? 근호라는 게 거듭제곱해서 개가 되는 거라잖아요. 그치? A의 n분의 1을 n번 곱하면 A가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A의 n제곱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약속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이것들을 제가 거듭제곱 형질을 설명했었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유리범위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1번에 얘는 A의 n분의 1제곱 곱하기 B의 n분의 1제곱이에요. 그럼 n분의 1이 같은 건 바깥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AB의 n분의 1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n제곱분 AB가 된 거야. 마찬가지로 한번 볼까요? 얘는 A의 M의 n분의 1제곱인 거예요. 그럼 나는 얘랑 잘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A의 n분의 1의 m제곱이라고 생각하면 n제곱은 A의 m제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 됐죠,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요 4번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A의 n분의 1제곱에 n분의 1제곱이라는 소리죠. 이 얘기가. 그럼 어떻게 돼요?
얘들을 한 번에 a의 n분의 1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a의 아니면 a의 n분의 1제곱에 n분의 1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수법칙을 생각하는 거를 성질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훨씬 더 편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까지 실수 범위까지 확정하더라도 내용은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럼 로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지수 로그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지수에 대해서 좀 문제를 보면서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할 때는 얘가 맞네 왜 맞고 왜 틀린지를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내용 꼭 읽어보시고요. 4번 한번 볼게요. 자, 0의 세제곱근은 없다? 맞아요? 틀리죠? 자, 세제곱근이면 여러분 세 번 곱한 거야. n이 3이라는 소리잖아. n이 3이면 홀수네요. 홀수의 제곱근은 항상 한 개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린 거예요. 자,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건 두 개 아니죠? 세제곱근이잖아요. 그럼 몇 개 있다? 한 개 존재해요.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한 개 존재합니다. 3의 네제곱근 중 네제곱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짝수네요. 실수인 것은 아니죠. 4제곱근 3이 아니라 마이너스 4제곱근 3도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개 존재한다. 자, n이 2 이상의 짝수일 때 짝수라고 돼 있죠. 5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건 두 개다. 그쵸? 짝수인 경우에 n제곱근, 짝수의 n제곱근은 얘가 양수라면 두 개 있다. a인이 이상의 홀수일 때 홀수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얘는 틀리고 얘 두 개는 맞는 거고 자, 마이너스 4의 n제곱근이 실수인 것은 홀수인데 마이너스 4의 n제곱근은 존재하지 실수인 건 없다. 아니죠. 무조건 한 개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도 틀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내용을 스텝 1의 내용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스텝 1의 내용들은 한번 그냥 쭉 훑어보고 스텝 2 위주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같은 경우 보시면 계산한 과정에서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이 아마 중학교 3학년 문제집에 있던 문제예요. 여기에 생략된 건 2잖아요. 그럼 얘가 2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14제곱 했다는 건 얘가 짝수, 그러니까 양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가 2 곱하기 7 한 것까지 문제가 아는데, 그쵸? 2 곱하기 7, 7 곱하기 2는 같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거듭제곱을 하는 데 있어서, 어, 얘를 이렇게, 3번으로 넘어가면서, 3번에서 넘어가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가 된 거야. 그쵸?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될까요? 안 돼요. 사실은 우린 여기서 어떻게 해줬어야 되냐면, 어쨌든 얘가 양수니까 부호는 정리해주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면 사실 여기를 어떻게 하셨어야 돼요? 여기가 플러스가 됐어야 돼요. 여기 상태에서는 지금 얘가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바로 2번에 3번을 바로 넘어갔으면 안 됐다는 소리야. 이해되시죠? 여기서는 어쨌든 여기는 여전히 양수거든. 그럼 여기서 적어도 여기가 플러스를 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선생님이 여기서 바꿔주면 좋고 여기서 바꿔주면 좋은데 바꾸지 않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지만 1번, 2번, 3번 넘어갈 때는 무조건 여기 플러스를 바꿨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과가 잘못되잖아요. 이거 보시면 얘 전체 보면 결국 플러스예요. 양수예요. 근데 결과가 뭐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나왔잖아요. 틀렸다는 소리지. 그렇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됐어야 됐다. 자, 그런 거 중학교 3학년 때도 문제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그다음 대소관계 우리가 대소관계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어떻게 배웠죠? 대소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꼴이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얘는 3의 3분의 1제곱이라 소리야. 그죠? 5의 4분의 1제곱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편해요. 10의 6분의 1제곱이라 소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다 다르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얘네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얘는 3분의 1제곱이면 그러니까 3하고 4하고 6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죠? 10이에요. 12. 그럼 얘를 3의 12분의 4제곱 바꾸는 거죠. 난 얘를 5의 12분의 3제곱 바꾸고요. 난 얘를 10의 12분의 2제곱 바꿉니다. 그쵸? 그럼 얘는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12분의 1제곱인데 보시면 얘는 3의 4제곱의 12분의 1제곱이 되는 거죠. 얘는 5의 3제곱의 12분의 1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10의 제곱에 12분의 1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3의 4제곱하면 얼마죠? 81이고요. 5의 3제곱은 125고요. 10의 제곱은 100이니까 누가 제일 커요? 얘가 제일 크네? 그럼 결국 얘가 제일 크네요?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얘가. 자, 그럼 대수관계 제일 큰 거는 얘가 제일 크고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다 아니고 그 다음이 얘죠. 그러니까 얘가 되니까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유형에서 확장과 지수법칙, 지수 확장과 지수법칙. 자, 우리가 지수가 정수, 유리, 실수로 확장돼도 우리 지수법칙은 기본적으로 성립한다. 자, AX제곱이요. 그래서 AX제곱에서 자연수라면, 그쵸? 우린 당연히 자연수에서 A는 당연히 모든 실수가 돼야 돼요. 그쵸? 모든 실수가 돼야 됩니다. 당연히 정수에서는 A는 0보다 0만 아니면 돼. 정수에서는 A가 0만 아니면 됩니다. 그럼 유리수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되죠? 아까 전에 밑이 0보다 큰 것만 얘기해요. 그래서 A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답은 2번이에요. 그리고 10번 정도는 10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AX제곱이라고 얘기할 때 그렇죠? AX제곱이라고 할 때 자연수 같은 경우는 A는 모든 실수가 될 수 있는데 정수일 때는 A가 0만 아니면 돼. 0의 X제곱이라는 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밑이 0인 경우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밑이 0인 경우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럼 그 유리수랑 실수로 A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지수 X가 유리수 실수, 유리수랑과 분수 거듭제곱근 표현하기 시작한다 소리야. 자,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층 무조건 0보다 큰 경우만 생각한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 보시면 여러분 꼭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16번 볼까요? 얘를 정리 한번 해보자. 우리 연산 연습을 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루트 2가 있고요. 자, 3제곱근의 9는 3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소인수분해 생각해 볼까요? 자, 나누기죠. 나누기 3의 4제곱, 그러니까 3제곱근, 4제곱근하고 11하고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됐어요. 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여기 2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미치 같은 애들끼리 묶는다라고, 그러니까 안에 진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어, 얘를 이제 유리수로 좀 생각해서 바꾸는 게 조금 편하긴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2의 2분의 1제곱이죠. 곱하기 3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수법칙 쓰기엔 훨씬 편하다는 소리야. 근호 생각할 때도. 그 나누기잖아요. 나누기인데 얘는 2의 12분의 2제곱이 되는 거고 곱하기 3의 12분의 1제곱이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나누기 할 때 여기 묶어서 생각해야지 된다는 거 가로 소괄호 친다는 거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면 2의 2분의 1제곱에서 빼기 12분의 2제곱이 되는 거. 나누기 빼기죠. 곱하기 3의 3분의 2제곱에서 빼기 12분의 1제곱 한다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2의 여러분 보세요. 얘는 12분의 6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12분의 결국 4가 되네요. 자, 얘는 12분의 8이 되겠죠. 그렇다면 3의 12분의 7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A고요. 얘가 B인 거야. 사실 약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 A 더하기 B를 할 거잖아야 어차피 통분해야 되니까 12분의 1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수를 거듭제곱분을 지수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고요.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18번 하나 볼까요? 지수법칙과 식계계산. 이거 우리가 이 식계산 할 때 이런 곱셈공식도 좀 많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는 아마 연산 연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갑자기 9의 x제곱에 9의 1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가 무슨 뜻일까? 자, 그럼 보시면 9라는 거는 3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 9라는 게 3의 제곱이니까 얘를 제곱을 한다면 어떤 상황이 될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3의 x를 제곱하니까 9의 x제곱이 될 거예요. 얘를 제곱하니까 9의 1-x제곱 될 거고 더하기 여러분 아시겠죠? 2 곱하기 3의 x제곱 곱하기 3의 1-x제곱 될 거고 얘는 100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소리야. 자, 그럼 여러분 보시면 얘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지수법칙에서 3의 x 더하기 1-x니까 얼마야? 그냥 3이 되겠죠. 2 곱하기 3이니까 6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알 수 있는 게 9의 x제곱 더하기 9의 1-x제곱 100 빼기 6이 되겠죠. 그래서 94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볼까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보시면 AEX 곱이 3이래요. 우리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네. 그럼 항상 우리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는 거랑 비슷하게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방법이 여기 3x제곱 x 홀수제곱 홀수잖아요. 그럼 짝수로 만들어주려면 얘를 위아래를 똑같이 ax제곱을 곱하거나 ax제곱을 나눠주는 거예요. 선생님은 솔직히 나누기보다 곱하기를 좋아해서 위아래 때 ax제곱을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의 2x제곱 빼기 1이 될 거고요. 얘는 a의 4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제곱 되겠죠. 그럼 잘 보세요. a 2x제곱 3이니까 3 빼기 1이 될 거고, 자, a의 4x제곱이라는 거는 a의 2x제곱을 제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을 제곱했으니까 9가 될 거예요. 9가 되고, 자, a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소리는 역수를 취하는 거라서요.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위아래는 3을 곱해볼까요? 얘는 2니까 6이 되고요. 27 더하기 1이 되니까 6분의 28입니다. 약분하죠? 3분의 14가 되겠죠. 그렇죠? 답이 20번, 답은 4번 되겠습니다. 23번 볼까요, 여러분? 자,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데 x분의 2, 뭐 y분의 2, z분의 1, 뭐 이런 식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 여기서 6의 x제곱이 결국 12라는 뜻이 되죠. 그쵸? 그러면 x분의 1을 알고 싶으니까 우리 여기서 알 수, 6은 12의 x분의 1제곱이 될 거예요. 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양수의 등식이니까 여기다가 x분의 1제곱 한다면 여기도 x분의 1제곱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얘가 6이 될 거고 얘는 12x분의 1이 될 건데 자, x분의 2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난 여기다 제곱이니까 다시 36이 12의 x분의 2제곱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이랑 우리 알 수 있죠. 자, 8의 y제곱이 10이니까 우리가 8이 12의 y분의 1제곱이고 그렇죠? 그런데 y분의 2제곱이니까 64가 12의 y분의 2제곱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9의 z제곱이 10이에요. 그러니까 9가 12의 z분의 1제곱이고 그렇죠? 또 z분의 1제곱 끝이네요. 자, 그러면 보니까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결국 잘 보니까 얘는 12에 x분의 2제곱 더하기 y분의 2제곱 더하기 z분의 1의 지수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얘네는 12의 x분의 2제곱 곱하기 12의 y분의 2제곱 곱하기 12의 z분의 1제곱 해야 되는 거랑 똑같죠, 여러분? 자, 그럼 12의 x분의 2제곱이 36이었어요. 12의 y분의 2제곱 64였어요. 얘는 z분의 1은 9였어요.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보시면, 자, 여러분, 얘는 6 곱하기 6이죠, 여러분. 얘는 8 곱하기 8이죠. 얘는 3 곱하기 3이네요. 그러면 나는 12를 만들어 줄 거야. 자, 그럼 얘가 2 곱하기 4고, 얘가 2 곱하기 4잖아요. 그럼 6 곱하기 2 하면, 12가 되고, 요 6 곱하기 2 하면 10이 되고, 3 곱하기 4 하면 10이고, 3 곱하기 4 하면 10이니까, 12가 결국 몇 개 있어요? 4개 있네요. 실제로 계산해서 하면 어렵잖아. 그쵸?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얘를 요거 복잡하지 않죠? 내가 8이 2 곱하기 4니까 얘네들을 내가 6 곱하기 2, 6 곱하기 2랑 여기 4 남는 거 여기 뒤로 남아서 3 곱하기 4와 3 곱하기 4로 나눴다고요. 그럼 12가 4개 나오니까 12의 4제곱이니까 x분의 2 더하기 y분의 2 더하기 z분의 1이 얼마다? 4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번 볼까요? 근데 얘는 선생님 조금 없어요. 뭐가 없네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없으면 얘를 한번 K라고 둬볼까요? 23번에. 자, 모르니까 얘 K라고 둡시다. K라고 두면 근데 이 K는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왜냐하면 이 밑이 2하고 7하고 14분의 1이니까 얘네들을 짝수를 거듭제곱해도 짝수예요, 여러분. 양수를 거듭적여도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K는 0보다 클 거예요. 자, 그러니까 2가요. K의 X분의 1이고요. 7은요. K의 Y분의 1이고요. 자, 14분의 1이 K의 Z분의 1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이라는 거는 결국 얘들을 곱하는 거죠. 2 곱하기 7 곱하기 14분의 1인데 얘는 1이네. 자, 1이 됐다는 소리는 모든 수의 0제곱이죠. 얘가 얼마다? 0이었다는 소리예요. 이게 x, y, z는 0이 아니라는 소리는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고 z도 0이 아니라는 소리니까 이게 분수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분수 성립할 수 있지만 얘네들 더해서 0이 될 수는 있죠. 그래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이 0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법칙의 실생활 활용을 보시면 이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자, 보면 식품의 부패 정도를 수치화한 식품 손상지수 G와 상대 습도 H%, 기온 T도 C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그죠? 과학 시간에서 수학 시간에 이게 틱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과학 시간에 이 식에 대해서 어떻게 성립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겠죠. 우리는 과학 시간이 아니라 수학 시간이니까요. 자, 이렇게 틱이 있어요. 자, 상대 습도가 80%래. 상대 습도라는 건 H였잖아요. 지금 여기서 H가 80이고 기온이 35라는 건 T는 35고 자, 상대 습도 이게 이때 손상 지수를 G1이라고 하겠대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G1은 14분의 80 빼기 65 곱하기 1.05에 35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H가 70이고 T가 20일 때 손상지수 G2는 14분의 70 빼기 65 곱하기 1.05에 20이다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G2분의 G1을 하면 잘 보시면 지금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아까 그랬던 거 얘가 분자로 가고요. 얘가 분모로 온다는 게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때요? 식단 당연히 약분될 거예요. 그치? 그럼 우리 딱 여기서 보니까 80 빼기 65 하면요. 15죠. 70 빼기 65 하면 5죠. 그치? 곱하기 1.05에 35에서 20 빼니까 15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얘를 2로 보겠대요. 그럼 우리 얘가 대강 얘를 2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2가 되고요. 5분의 15는 3이 되죠. 3 곱하기 2는 6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하나 잘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스텝 1 우리가 설명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좀 이따 스텝 2에 있는 지수 법칙에 대한 문제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텝 2에 있는 문제들을 좀 같이 볼 건데요. 자, 계산하시오 했으니까 45분을 넘었고, 지금 45분부터 46분까지는 계산 문제예요. 여러분, 연산을 꼭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47번 한번 볼까요? 자, 3제곱근, 4의 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것을 P라고 하고, 54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을 Q라고 할 때 Q 빼기 P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 조심하실 거는 3제곱근, 4의 제곱근 있잖아요. 그 3제곱근 4 자체가 숫자예요. 그거의 제곱근이잖아요, 여러분. 양수인 것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P라는 거는 그렇죠? 루트의 2제곱근이니까 3제곱근 4가 되는 겁니다. 우리 기억하는 게 있어.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얘랑 얘는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럼 3제곱근에 2제곱근에 4가 되는데 그 2제곱근 4는 2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제곱근 2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54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Q라고 하면 세제곱근 54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제곱근 54라는 거는 27 곱하기, 그러니까 3의 세제곱 곱하기 2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얘는 얘 세제곱이라고 된 거는 바깥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3의 3제곱은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Q 빼기 P라는 거는 3의 세제곱끝 2에서 빼기 세제곱끝 2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결국 3 빼기 1의 세제곱끝 2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얘가 똑같은 수가 곱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의 3제곱끝 2다. 라고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다. 2의 3제곱끝 2다. 그러니까 2 곱하기 3제곱끝 2라는 뜻이에요. 별 일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 우리 2번 갈까요, 여러분? 2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 제곱하는 거에서 부호 조심하라고 했죠. 사실은 얘는 무슨 뜻이다? 얘를 다시 쓰면 루트에 그치? 8에 제곱에 그렇죠? 다시 세제곱된 거예요. 여기를 지금 왜 이게 미리 부호를 바꿔줬냐면 우리가 보시면 얘를 제곱했으니까 얼마가 돼요? 얘를 제곱하면 8이에요. 그러니까 8에 3제곱된 거야. 이걸 세제곱근을 구하랬잖아. 세제곱근이면 3제곱근에 8의 세제곱이 이거 얼마요? 8이에요, 그냥. 이게 A예요. 부호를 이게 지금 마이너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6제곱 됐잖아요. 그럼 사실은 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뭘 조심하라 했죠? 얘는 3제곱근에 그냥 2의 6제곱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3제곱근에 2의 2제곱의 세제곱이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얘가 3 있고 여기 3 있으니까 얘를 벗어날 수 있죠? 그래서 얼마다? 4다. 이게 얼마예요? 1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A 더하기 B 제곱은 그럼 A 8 더하기 16이니까 24네. 그쵸? C의 세제곱근이다. 라는 소리는 뭐냐면 C의 X 24는 C의 세제곱근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 세제곱이 아니라 네제곱이네요. 선생님 잠깐 잘못 봤네요. 얘가 네제곱근이요. 이게 B가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이게 B에 요게 이제 4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얘가 뭐예요? 이 값이 결국 4인데 4의 4제곱근 중 양수인 것을 B라고 했잖아요. 그럼 B는 결국 뭐냐면 양수이니까 4제곱근 4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4제곱근 4인데 사실은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2의 제곱의 4분의 1제곱이잖아. 그러니까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루트 2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A 더하기 B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더하기 B 제곱 A가 4고요. A가 뭐였죠? A가 8이고요. 그렇죠? B 제곱은 2가 되죠. 그럼 10이네요. 10. 그렇죠? 음, 선생님 뭘 잘못했는지 뭘 잘못했을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가 가로가요. 여러분 보시면 이 결과를 제곱한 거죠. 그렇죠? 그렇네요. 이 결과를 제곱한 거네요. 요거 조금 요거 실수하시면 안 되겠어요? 다시 보시요. 그럼 얘는 루트 마이너스 8인 거야. 바깥에 제곱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그래? 그럼 2랑 3을 좀 바꿔봅시다. 그럼 얘 세제곱의 제곱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아니야. 아니야. 선생님 멍청한 짓 했네. 얘는 루트 8i잖아요. 그냥 이거 우리 루트 8i란 소리죠. 이거의 제곱이죠. 이거 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8이란 소리네. 그렇죠? 마이너스 8이 세제곱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8의 세제곱이었네. 이거의 세제곱근이니까 3제곱근 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마이너스 8이죠. 그렇죠? 이게 그 A예요. A가 마이너스 8이에요. 선생님이 실수할 뻔했습니다. 이런 건 조금 가로 같은 건 조금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별표 쳐야 되겠다. 선생님이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결국 아까 전에 B는 아까 전에 4제곱근 4였는데 얘가 루트 2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A 플러스 B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6이죠. 자, 마이너스 6은 C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을 3번 곱하면 C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얘가 일단 본 마이너스고요. 36에다 6 곱하는 거죠. 그래서 216이다. 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47번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48번 볼까요? 얘가 음수가 되려면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 5제곱근이잖아요. 그럼 5제곱근 얘는 전체는 요 안에 부호랑 바깥의 부호랑 같이 합쳐 생각하는 거거든요. 바깥에가 플러스가 돼 있으니까 안에가 마이너스면 음수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 빼기 8a가 0보다 작으면 되겠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항상 성립하네요. 다시 정리해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8a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 얘를 내가 t라고 한다면 이 t
자, 여기가 x고 얘가 t에 대해서 그죠? 위가 t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한테가 위로 이렇게 x축이랑 만나지 않으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얘의 판별식 a제곱 빼기 8a가 어떻다? 무조건 0보다 작으면 된다. 그래서 얘가 a 곱하기 a 빼기 8이 0보다 작으니까 a가 0보다 크고 8보다 작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정수 몇 개냐 그랬으니까 1부터 7이니까 7개가 되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49번 같은 경우는 약속이니까 여러분이 약속을 지키시면 돼요. 자, 실수 x와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x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xn이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5는 뭐예요? 홀수네요. 자, 그러니까 홀수인 것을 루트 3제곱근이 되는. 그러니까 5제곱근이잖아. 루트 3이 5제곱근인데 어쨌든 홀수잖아. 홀수면 무조건 몇 개 나왔어요? 개수는 한 개야. 그 얘는 무조건 하나. 얘도 홀수네요. 그 얘는 한 개. 그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죠. 근데 여기 짝수잖아요. 짝수인 경우는 여기가 어떤 수의 제곱근인지가 중요하죠. 여기 0이니까 얘도 몇 개예요? 한 개예요. 근데 얘 짝수잖아요, 여러분.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7제곱근에 마이너스 4니까 여기 마이너스 4가 아까 전에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얘가 부호를 결정하니까 얘가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음수인 경우 제곱근이 없잖아요. 짝수인 경우는. 그러니까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없거든요. 그래서 0개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됩니다. 이런 거는 좀 헷갈리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스텝 2 정도 올라가면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많이 어렵다기보다 개념 정확하게 알고 있냐? 그리고 이 문제가 이렇게 조금 변형된 상황에서 내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느냐라는 것들 헷갈리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걸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2분의 9 마이너스 n의 n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2분의 9 빼기 n이 0보다 크냐? 얘가 0보다 작냐의 문제겠죠. n이 자연수니까 0이 되는 경우는 없을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는 건 어떻게 하면 n이 2분의 9보다 작으면 돼. 그 n이 자연수니까 2, 3, 4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n이 2, 3, 4일 때까지는 이 값을 내가 k라고 하면 k는 0보다 큰 거야. 근데 n이 4부터 5부터 들어갈 때는 k가 0보다 작은 거야. 그렇죠? 그럼 우리가 3, 4일 때 0보다 크다 그랬잖아. 그렇죠? 0보다 클 때는 어쨌든 홀수 제곱근은 한 개고요. 짝수 제곱근은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렇지? 자, 0보다 이렇게 5, 6, 7, 8 여기서는 전부 0보다 작은데 자, 홀수일 때는 무조건 하나죠. 근데 짝수일 때는 음수일 때는 제곱근의 개수 없다 했어. 제곱근이 없다 했어. 실수인 제곱근이 없다 했어. 그냥 제곱근이 없는 게 실수인 제곱근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답은 5다. 그렇죠? 그래서 2번. 답은 5가 되고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1번 갈게요. 실수 x에 대하여 x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면 x의 부호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가 0보다 크면 fx는 2고 x가 0이면 fx는 1이고 x가 0보다 작으면 fx는 0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5제곱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gx는 항상 얼마예요? 그냥 무조건 2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gb는 무조건 1이라고. 그럼 FA가 2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곱해서 2가 나오죠. 자, 2가 된다는 소리는 뭐예요? 얘가 0보다 커야 돼. A가 0보다 커야 돼. 이해되죠?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거는 1, 2, 3, 4, 5야. B가 될 수 있는 거 뭐예요? 다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5까지 다 된다. 됐죠? 그 수소선 개수 몇 개냐고 물었으니까 자, 이런 경우에 5개랑 얘는 몇 개죠? 11개잖아. 그래서 55개다. 정리되시죠? 어, 자, 52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의 값을, 그쵸? 이 값을 내가 f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F에는 정리해 보시면, 36이니까, 4, 9, 36이니까, n-4, n-9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가 4고, 여기가 9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딱 보니까, 음의 실수가 존재하려면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리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야? fn이 0보다 작으면요. 제곱근 중에 fn이 0보다 작으면 이 n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n은 홀수가 돼야지 음의 제곱근이 존재해. 그다음에 짝수면 어떻게 돼요? 존재하지 않죠. fn이 0보다 클 때 어떻게 돼? n이 짝수가 돼야 돼. 그래야지 0보다 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 짝수인 경우는 음의 제곱과 양의 제곱과 음의 제곱과 두 개 다 존재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죠. 자, 뭐 0보다 작을 때는 이 중 홀수인 거는 n이 5하고 7이 있네요. 그렇죠? 0보다 클 때 우리 2부터 시작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여기 11까지 가기로 했죠? 자, 이제 짝수인 경우는 여기 써 있는 짝수인 경우는 2밖에 없죠. 그렇죠? 2가 들어가니까. 자, 이쪽에서 짝수인 거는 10밖에 없네요. 그렇지. 자, 그렇게 보니까 얘를 다 더하면 5 더하기 7 하면 10이고요. 2 더하기 10 하면 10이니까 12 더하기 10이니까 24. 그래서 52번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53번도 볼까요, 여러분? n 곱하기 n-4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n 곱하기 n-4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하고 n 곱하기 n-4의 네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gn이라고 하자. 근데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실수인 것의 개수는 얘는 무조건 세제곱근이기 때문에 f는 1이에요. 그렇죠? 네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를 gn이라고 하는데 fn이 gn보다 작다, fn이 gn보다 크다는 소리는 gn 될 수 있는 거는 0이란 소리죠. 이 말은 이 말은 n 곱하기 n-4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왜냐면 얘는 세제곱근 같은 경우는 부호와 상관없이 무조건 한 개인데 네제곱근 같은 경우는 얘 부호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또 0보다 작다 해서 n은 어떻게 되냐면 0부터 4까지 되니까 n이 될 수 있는 거는 1, 2, 3이죠. 그렇죠? 얘를 다 더하니까 얼마다? 입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 꼭 선생님 설명도 들었지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차분차분하게 풀어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중간에 안 푼 문제들도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음, 여러분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예요. 얘는 양수거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연수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크지 않은 그러니까 이하의 그러니까 n제곱 6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만 다루게 되면 F에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가우스기호 n제곱근 60. 얘도 같은 의미예요. 이 경우에. n이 2 이상의 자연수. 양수이기 때문에. 이제 최대 정수라는 거 결국 자연수가 무엇이냐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60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가보세요. 자, 이 제곱근 60이란 거 위치가 어떻게 되냐는 말이 되거든요. 이제 이 제곱 60은 위치가 어떻게 돼요? 77, 49, 88, 60은 7하고 8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F는 얼마가 되는 거야? 7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왜냐면 7하고 8 사이 존재하니까 자기 이하의 최대 정수. 그러니까 최대의 정수가 결국 자연수의 개수가 되고 문제를 바꿀 수 있어요. 최대의 정수는 결국 자연수고 그러니까 가우스 기호죠. 근데 이거 거꾸로 자연수의 개수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부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럼 3제곱근 60이라는 거는 3번 곱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를 3번 곱하면 8이고요. 3을 3번 곱하면 27이고 4를 3번 곱하면 64예요. 그럼 얘는 3하고 4 사이에 있어요. 그럼 F3은 얼마나 소리야? 3이야. 자, 그럼 보자. 4제곱근 60인데 생각해보세요.
2를 4번 곱하면요. 16이에요. 3을 4번 곱하면 81이에요. 그럼 얘는 2하고 3 사이에 있거든요. 그럼 F4가 얼마냐면 2인데, 잘 보세요. 2의 5제곱이 32예요. 그치? 그럼 얘는 3의 5제곱은 당연히 80으로 더 커. 그럼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여기가, 얘가 5의 5제곱 60도 어떻게 돼? 2하고 3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F5가 2가 되겠죠. 자, 근데 2의 6제곱하면 얼마? 이게 64야. 여기서부터는 6제곱 60은 아예 뭐보다 작은 거예요? 2보다 작은 거야. 1보다는 크겠죠. 그렇죠. 그럼 F6은 얼마야? 1이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의 6제곱 64면 그지? 7제곱이나 8제곱이나 9제곱이나 어떻게 해? 전부 다 60보다 커. 무슨 말이에요? F7부터 6부터는 전부 다 얼마다? 1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럼 우리 여기서 이 문제가 결국 어떻게 7 더하기 3 더하기 2가 2개 있고 1이 몇 개 있다? 6, 7, 8, 9, 10에서 5개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10, 요게 14죠? 더하기 5니까 얼마요?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54가 쉽지 않아요. 54는 또 연산도 필요하고 좀 이해도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5원도 문제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죠. 집합 X에는 저 숫자들이 있는데, 그쵸? 자, 여기 있는 원소들로 있는데 X1분의 X2의 최대값이라서 그래요. 이거 최대가 되려면요. X1은 뭐예요? X1이 제일 작은 수, X2가 제일 큰 수예요. 결국 대소관계를 여러분 비교하라는 게요. 대소관계를 비교해봐라. 그럼 볼까요? 얘는 첫 번째는 2의 3분의 1에 6의 6분의 1제곱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 자, 그러면 나는 얘를 밑을 통분해서 6분의 2제곱으로 바꿀게요. 분모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의 제곱은 4 곱하기 6의 6분의 1제곱이니까 24의 6분의 1제곱 바꿔놓으라고. 됐죠? 자, 다음에 얘는 여기 2가 있으니까 10의 6분의 1제곱이네요. 그쵸? 다음에 두 번째 숫자 10의 6분의 1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잘 볼까요? 3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5의 12분의 1제곱이네요. 나는 얘를 12분의 3으로 바꾸면 되죠. 그럼 얘는 27, 3의 3제곱 곱하기 5의 12분의 1제곱이네요. 그러면 7호 35, 그냥 이렇게 27에, 그럼 보니까 지수를 12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 그치? 그럼 얘는, 24 곱하기 24에 12분의 1제곱이라 쓸 수 있고, 얘는 100에 12분의 1제곱이라 쓸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비교할 때, 여러분은 지금 이거 딱 봐도 24 곱하기 24, 얘가 제일 크죠? 얘가 제일 작죠? 그럼 얘가 x1이 되고, 얘가 x2가 돼요. 그럼 우리가 x1분의 x2면, 얘를 전부 12분의 1제곱으로 바꾸면, 100분의 24네요. 그렇죠? 24면, 64 있어요. 그러니까 4 곱하기 6 곱하기 24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4하고 여기는 25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보니까, 어, 자, 얘는 25분의 6, 4, 144예요. 그쵸? 이거의 12분의 1제곱인데, 자, 그럼 얘는 잘 보시면 어떻게 돼요? 얘는 5분의 12의 제곱이잖아. 그거의 12분의 1제곱이니까 5분의 12의 6분의 1제곱이네요. 6분의 1제곱이 있죠? 6분의 1제곱 근호로 바꾸니까 답이 2번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문제에서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해석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지수학점과 지수법칙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했는데 연산은 선생님이 특별히 다루지 않을게요. 연산은 음, 특별히 다루지 않고 다 다루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 잘 보면서
어떻게 좀 헷갈릴 것 같은 것만 조금 다루고요. 나머지 꼭 여러분이 다 문제, 선생님이 다 안 풀더라도 문제 꼭 푸시고요. 혹시 문제 풀다가 잘 안 되고 질문할 거 있으면요. 어, 선생님 그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 블로그 댓글이나 아니면 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생님 확인하면,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6번 보시면. 그래서 56번은 뭐 그냥 하시면 돼요. 이게 예를 들어 뭐 디귿 같은 거 푸실 때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요. 지금 얘가 형태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얘네 형태 같은 거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금 빨간 거를 A라고 하고 파란 거를 B라고 놓고 생각하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결국에는 A 마이너스 B 제곱 빼기 A 플러스 B 제곱해서 얘를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마이너스 4A가 돼요. 이게 마이너스 16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A 곱하기 B가 얼마나 되면 4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A가 뭘까? 2의 1 마이너스 루트 3하고 곱하기 2의 1 더하기 루트 3하고 4다. 이게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2의 지수끼리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2의 2제곱이니까 4 맞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이 좀 생각하기 쉽다고. 됐나요? 자, 리을 같은 경우도 되면 리을을 문제 푼다 그러면 밑줄도 바꿔주시면 되죠. 얘는 3의 결국 3의 10제곱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렇죠? 더하기 3의 15제곱분의 1이고 얘는 3의 10제곱이고 얘는 3의 15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놓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럼 일단은 귀찮으니까 15제곱을 곱할까요? 위아래? 15제곱 곱하면 얘는 3의 5제곱이 남고 1이 될 거고 얘는 나 3의 15제곱인데 여기서 공통을 또 3의 10제곱도 바꿔보도록 빼버릴게요. 그럼 얘가 1 더하기 3의 5제곱이잖아. 그럼 똑같은 거 없으면 약수. 그럼 3의 얼마예요? 25제곱이지. 30제곱은 아닙니다. 그렇죠? 25제곱이지 30제곱이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57번도 곱셈공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곱셈공식에 대한 얘기예요. 곱셈공식에 대한 얘기니까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1번만 보시면 얘를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5제곱이니까 3의 6제곱 빼기 3의 1제곱이구나.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걸 뭐 분배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곱하기가 아니라 빼기잖아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에서 공통을 찾으시면 돼요. 얘는 3의 5분의 6제곱이면 3의 5분의 1에 6제곱이란 소리야. 맞죠? 그쵸? 빼기 3의 5분의 1제곱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3의 5분의 6제곱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 3의 5분의 6이라는 건 3의 1과 5분의 1제곱이라고. 빼기 3의 5분의 1제곱이잖아. 그럼 1과 5분의 1제곱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3 곱하기 3의 5분의 1제곱이라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3의 5분의 1제곱 바깥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면 얘가 이걸 알고 있으면 자 보세요. 내가 4분의 요 계산기 아까 뭐라고? 3의 5분의 1제곱에 3 마이너스 1제곱인데 이거를 5번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제는 얘를 또 분배할 수 있죠. 그렇죠? 분배가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이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정육면체거든요. 정육면체인데 여기 대각선들로 이루어진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이에요. 이게 색칠한 정삼각형이 나왔죠. 우리가 정삼각형의 넓이, 여기 한 변의 길이를 우리 잘 모르는데 여기를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정삼각형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이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이다. 이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A가 얼마일까? 얘가 부피가 4라는 소리는 자, 여기 한 변의 길이를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하면 X를 세번 곱했더니 4가 됐으니까 X는 얼마예요? 3제곱분 4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x가 4, 이거, 그다음 a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x고 여기 x면 1대 1대 루트이니까 a는 3제곱근 4의 루트 2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는 2의 3분의 2제곱 더하기 2분의 1제곱 되는 거예요. 그럼 3분의 2 더하기 2분의 1이 얼마예요, 여러분? 2의 통분하면 6이죠. 그리고 얘는 6분의 4랑 6분의 3이 6분의 7이 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4분의 루트 3이 루트 3 곱하기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요.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3분의 7제곱이 되겠죠. 그럼 결국 2의 얘가 3분의 1제곱 되겠죠.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 되네. 그럼 우리가 P가 3분의 1이고 Q가 2분의 1이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P 플러스 Q는 얼마다? 6분의 5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좀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지식들을 이용해야 되는 문제라서 그러면서도 좀 재미있죠, 여러분? 1이 아닌 양수에 대해서 뭐 이렇게 59번 같은 경우는 하나 힌트를 드린다면 그냥 풀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예, 지수 법칙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걸 하나하나. 여기 얘는 뭐냐면 그냥 A의 3분의 1제곱인 거야.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어때? 이 근호가 하나 있잖아요. 이거 없으면 2라고 써. 그럼 얘는 A에 3하고 2가 있으니까 얘는 6분의 1제곱인 거예요.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하고 2하고 4가 있잖아. 그럼 A에 3, 6, 4, 24, 24분의 3이 되는 거야. 거기 나누기가 된 거죠. 이거하고 나눈 거야. 얘는 봅시다. 얘는 A의 6분의 1제곱인 거예요. 그렇죠? 곱하기 A의 24분의 K제곱인 거예요. 는 1이 됐다는 소리는 얘의 지수랑 얘의 지수가 같았다는 소리잖아. 그럼 얘가 지수는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24분의 3인데 얘가 결국 6분의 1 더하기 24분의 K랑 같았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계산이 편하죠. 자,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61번 볼게요. 자, 얘는 여러분 꼴을 잘 보시면 얘가 왜 이렇게 돼 있지 생각을 좀 해보시면 봐보세요. 어, 분모와 분제 같은 수로 곱해도 되고. 자, 이 경우에 내가 분모와 분제 6의 30제곱 곱하면 1 더하기 6의 30제곱에 6의 30제곱이 될 거예요. 근데 얘가 있네. 얘랑 보니까 분모가 똑같네. 얘들 더하면 이게. 자, 6의 30제곱 더하기 1분의 6의 30제곱 더하기 1하니까 1이네.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루는구나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알수 얘랑 얘를 더해서도 얼마겠죠? 1이 될 거예요. 그럼 얘랑 더해서 얼마? 1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수 1이 총 몇 개 있어요? 30개 있네요.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는 거야? 얘를 더하면 돼요. 6의 0제곱은 얼마? 1이니까 2분의 1이죠. 30 더하기 2분의 1이라고요. 그럼 얼마입니까? 2분의 61이 되겠죠. 그래서 63이 답이 됩니다. 이것도 꼴을 여러분이 잘 관찰해보자. 관찰해서 내가 여기가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2번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여러분이 하셔도 되고. 자, 64번 갈게요. n이 정수였대요. 얘가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자연수의 곱은 2의 k제곱이다. 이게 나타낼 수 있는 자연수래요. 자연수. 자연수래. 이게 무슨 뜻인가? 일단 얘를 좀 정리해 볼게요. 얘는 2의 마이너스 n분의 10이죠. 일단 자연수가 되려면요. 지수가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고 우리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 n은 0보다 작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어떻게 돼요? 그래서 0보다 작아야 돼. 그 마이너스 n분의 15가 어떻게 돼요? 이게 어,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0 이상 0 또는 0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자연수가 돼야 돼. 얘가 자연수가 된다 소리 결국 뭐냐면 마이너스 n이 15의 양의 약수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마이너스 n이 될 수 있는 게 얼마? 1이 되거나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보죠. n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거나 그치? n이 마이너스 1이 되거나 n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야.
그럼 생각해보세요. 마이너스면 얘는 2의 15제곱이 될 거야. 마이너스 하면 2의 5제곱이 되겠죠. n이 마이너스면, 그러니까 2의 k제곱, 모든 자연수가 나올 수 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2의 15제곱, 2의 5제곱, n이 마이너스면 2의 3제곱 되겠죠. 마이너스 10은 2의 1제곱 될 거야. 얘네들 곱하라고. 이게 2의 k제곱이야. 그럼 지수 아시죠?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다? 하는 거다. 자, 요즘 기출 문제도 뭐 별다른 거 없고요. 66번을 좀 볼까요, 여러분?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얘도 자연수가 돼야 되고 얘도 자연수가 된다. 같은 얘기예요. 결국 얘는 3에 그쵸? 얘가 2분의 1, 여기에 근호가 있다는 2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n제곱이 된 거야. 얘는 3에 n분의 100제곱인데 얘가 자연수가 돼야 하고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야. 아, n은 4의 배수가 돼. 4의 배수가 돼야지 어떻게 돼요? 얘를 자연수로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럼 n분의 100을 자연수로 만들면 n은 4의 배수면서 100의 약수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4의 배수면서 100의 약수다. 그럼 일단 알 수 있는 게 4가 있네요, 4. 그렇죠? 이 이상의 자연수니까 자, 4분의 1하고 n분의 100이 자연수여야 되니까 n은 4의 배수여야 되고 100의 약수여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일단 4가 될 수 있죠. 나올 수 있는 4. 또 뭐 있죠? 100의 약수 중에 4의 배수인 거 20.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100이 있죠.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아, n을 넣어라 죠 n을 더하면 되죠. 그럼 124가 되겠네.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지수의 법칙과 식의 계산 이거 연산 쪽에서 여러분들 그냥 곱셈 쉽게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7번 첫 번째 문제니까 볼까요? 6의 x 더하기 1제곱이 12a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6의 x제곱 양쪽을 6으로 나누니까 2a다. 이렇게 정리해.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얘가 18분의 18x제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 a가 6의 x제곱이라고요. 그럼 18분의 18x제곱이 3분의 6x제곱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네. 맞습니다. 그러면 18x제곱이 18 곱하면 6의 x 더하기 1제곱. 그렇죠?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양수 a에 대해서 얘가 6 곱하기 12a네요. 그러니까 6 곱하기 2a 곱하기 12a. 18x제곱이 2a, 12a다. 정도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나왔고. 그래서 우리 이게 x제곱이 2a이고 18의 x제곱이 12a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3분의 1을 만들어야 돼서 18x제곱분의 6x제곱은 얘는 3분의 1x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얘가 12a분의 2a니까 6분의 1이에요. 3분의 1 x제곱이 6분의 1이네요. 그럼 다 된 것 같죠? 3분의 1 x제곱이 6분의 1이니까 우리 이거 생각을 해보시면 3분의 1의 2x제곱이라는 거는 36분의 1이야. 그쵸? 그러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이라는 거 어떻게 돼요? 27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결국 얘는 36분의 27이니까 4, 9, 36, 4분의 3. 답이 3번 되겠네요.
자, 60번 같은 경우도 연산을 하나하나 정리해보는 문제입니다. 68번 같은 경우 볼까? 이런 형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음, 7의 2a 플러스 b가 30인데, 그렇죠? 위에서 말하는 게 뭘까요? 자, 지수를 정리하자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음, 이다. 지금 내가 7의 2a 플러스 b, 7의 a 마이너스 b는 2분의 32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얘가 16 나오죠. 그럼 얘가 4의 제곱이에요. 위치를 4를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럼 얘는 보니까 7에 결국 2a 더하기 지수의 빼집이니까 a 플러스 2b가 돼요. 그쵸? 어, 그럼 우리 알 수 있는 게, 우선 알 수 있는 게, 4에 a 플러스 2b, 2b분의 1 되군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만약에 7에 2a 플러스 b제곱 곱하기 7에 a 마이너스 b제곱 하면 64가 돼서 4의 3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 경우는 7에 3a 제곱.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여기서 일단 7의 a 제곱이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의 a 제곱이 4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다음에 음,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는 AP분의 A, 4의 AP분의 A 플러스 2B 제곱인데 4가 7의 A 제곱이고 그러면 내가 이 문제에서요. 우리가 일단 요거 하나만 일단 7의 A 제곱이 4라는 걸 하나 정리했습니다. 그렇죠? 요거 하나 정리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게 이걸 좀 엮어볼까요? 보니까 아까 7의 a제곱은 4였거든. 그럼 얘는 4 곱하기 7의 2b제곱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7의 2b제곱이 4가 되죠. 그렇죠? 7의 2b제곱이 4니까 7의 b제곱은 2가 돼요. 그러니까 7의 a제곱이랑 우리가 지금 7의 a제곱과 7의 b제곱을 이제 계산해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음, 자, 4에 이제 얘를 볼게요. 얘는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4의 b분의 1 더하기 여기 보시면 a분의 2가 돼요. 그럼 4의 b분의 1제곱 곱하기 4의 a분의 2제곱 바꿀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4의 b분의 1, 4의 b분의 1로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서 그냥 b분의 1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우리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7의 2제곱이 얼마가 되면 4의 b분의 1제곱이 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7의 2제곱. 그다음에 얘가 7은 4의 a분의 1제곱이니까 4의 a분의 2제곱은 7의 제곱이 돼요. 얘도. 그러니까 결국 7의 2제곱, 7의 2제곱 곱하기 얼마다? 7의 4제곱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18번은 조금 정리가 어, 얘를 얘를 곱하고 지수법칙에 결국 얘네 둘을 숫자를 곱하고 나눠가지고 지금 7의 거듭제곱하고 4와의 관계를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문제였어요. 69번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자, x의 2분의 1 제곱 빼기 x의 2의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 이렇게 있는데, 좀 보시면, 2의 3제곱, 여기 잘 보시면, 이 문제가 의도한 게, 자, 여기 3제곱이 있어서 얘를 만약에 한번 생각해보자. 어, x에 3제곱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나요? 얘를 x에 3제곱을 해버리면, 음, a, a, a 3제곱이죠? 그러니까 2 a 3제곱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a제곱이니까 2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b니까 2의 말 3분의 1제곱 되겠죠. 더하기 3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2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나오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이제 2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자, 그러면 얘를 잘 보니까 2 마이너스 2랑 2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2분의 3이 나올 거고요. 자, 빼기 여기서 공통을 잘 보시면 3 곱하기 그쵸? 2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하면 2의 3분의 1제곱이 남고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남아요. 그러니까 본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얘가 뭐예요? 이거 x예요. 얘가 뭐예요? 그냥 1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x 3제곱은 2분의 3 그리고 2분의 3 마이너스 3x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양쪽 2를 곱하면 2x 3제곱은 3 마이너스 6x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2의 x 3제곱 더하기 6x가 결국 얼마예요? 3이에요. 그럼 얘가 3이란 뜻이야. 그거 얼마요? 6이 돼요. 곱셈 공식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연습하는 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해보시고 비슷하게 여러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72번 볼까요, 여러분? 72번 보시면 자,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대요. 그렇죠? x의 2분의 1 제곱. 이렇게 이것도 곱셈이 이제 60번이나 비슷하게 변형의 문제가 될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x보다 x의 역수가 더 큰 숫자인 건 아시죠? 얘라고 했습니다. 어, 지금 무슨 얘기 하려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얘는 무조건 0보다 작아. 그러니까 x의 2분의 1 제곱보다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 크다고요. 그러니까 작은 수 선택해서 0보다 작다는 걸 생각해 두시고 내가 얘를 제곱을 하면요. x의 2분의 1 제곱 빼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라는 거는 x의 2분의 1 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에서 빼기 4랑 같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 마이너스 b 제곱이라는 거는 a 플러스 b 제곱에 마이너스 4ab다. 이게 부정식 전형을 쓰자는 겁니다. 그럼 얘가 제곱에 그럼 어떻게 돼요? 16 빼기 4니까 얼마예요? 12예요. 그러니까 얘는 0보다 작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마이너스 루트 12. 그래서 마이너스 2 루트 3이 답이 될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어떻게 되는 건지 생각하셔야 돼요. 자, 2번 볼게요. x가 0보다 크대요. 자, x 더하기 이렇게 된대요. 그럼 이번엔 뭐냐면 이거네? 그럼 여러분 보세요. a 3제곱 플러스 b 3제곱은 a 플러스 b의 3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입증공식 변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야. 그래서 우리 이걸 이용할 건데 그럼 x의 2분의 3제곱 여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은 x 더하기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x의 2분의 아니다. 이렇게 되죠. 잠깐 미안. 그렇게 하면 x의 2분의 1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의 2분의 1제곱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x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야. 진짜.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 그럼 x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알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라는 애를 제곱을 해보면 x 더하기 2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면
얘가 5니까 얘가 7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 알 수 있는 게, x의 2분의 1 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은 루트 7이었겠네요. 얘가 0보다 크니까. 자, 그럼 얘가 우리 알 수 있는 거. 얘가 루트 7의 세제곱, 얘 루트 7의 세제곱, 얘 루트 7이니까, 음, 얘는 없어지죠, 여러분. 그러면 루트 7의 세제곱 빼기 3, 루트 7이 되는데, 그렇죠? 세제곱이니까 어떻게 돼요? 7 루트 7이 돼요. 그러니까 7 루트 7에 3 루트 7 빼니까 4 루트 7이 되겠죠. 그 답은 4 루트 7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73번 볼까요, 여러분? 73번도 변형이니까 이제 여기는 거의 비슷한 게 반복되니까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75번 같은 경우도 x제곱 빼기 4가 뭘 나타내는지를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x제곱 빼기 4가 뭘 나타내는 건지를 정리하시면 돼요. 특정공식 변형이니까 변형 문제를 해서 여기 같은 패턴이 쭉 연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76번 볼까요, 여러분? 얘도 비슷한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거죠? 자, 하나만 할게요. 자, 우리 여기 이거는 어떻게 놓고 문제 풀자고 했죠, 여러분? 는 K라고 놓고 문제 풀자고 했어요. 앞에서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우리 1번만 보시면 2는 K의 X분의 1제곱이고 그렇죠? 루트 3이 어떻게 돼요? K의 Y분의 1제곱이야. 그러니까 3이 어떻게 되는 거야? K의 Y분의 2제곱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5가 어떻게 돼요? K의 Z분의 2제곱.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2 더하기 Z분의 1이라는 거는 2 곱하기 3 곱하기 5라는 소리네요. 그렇죠? 이게 K의 3제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K라는 숫자는 뭐냐면 30의 3분의 1제곱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어, 지금 보시면 2의 X제곱에 2분의 3제곱 하자고 쓰거든요. 근데 2의 X제곱이 K잖아. 그러니까 30의 3분의 1제곱에 2분의 3제곱을 한다는 소리니까 30의 2분의 1제곱에 루트 30이 되겠네요. 됐죠? 어떤 식으로 정의했는지 아까 전에 했던 문제의 어떤 연장선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77번. 자,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야. 다르지 않아. 아까 똑같아. 이것도 T다 놓고, 이거는 K가 있으니까 T다 놓고 푸시면 되죠. T다 놓고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6이라는 게 T의 A분의 1제곱이고, 그렇죠? 3이라는 게 T의 B분의 1제곱이고, K라는 거는 T의 C분의 1제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여기서 그럼 잘 보시면, 얘가 도대체 말하는 게 뭘까, 그다음에는. 뭐 곱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잘 관찰해 보시면, AC, AB, BC거든요. 그럼 내가 양변을 A, BC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양변을 A, BC로 나누면 얘는 B분의 1은 이렇게 되는 거죠. C분의 2 더하기 A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네요. 그럼 우리가 K를 물어보니까 그럼 C분의 2가 어떻게 되는 거야? B분의 1 빼기 A분의 2라는 게. 그럼 어떻게 되면 T의 C분의 2 제곱이 T의 B분의 1 빼기 A분의 1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게 K의 제곱이 B분의 1이 3 빼기니까 나누기 6. 그렇죠? 3 빼기 나누기니까 6분의 3이라고 되잖아요. 2분의 1이네요. K가 얼마야?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가 이렇게 된다니. 정리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살펴보시고요. 자, 실타분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문제수가 좀 있죠. 이쪽은 연산을 되게 많이 연습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무슨 뜻일까요? 79번은 조금 다르죠? 앞에랑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좀 있어요. 자, x의 a제곱이 y제곱, 여기 xy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x의 a제곱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 BC 이게 역수가 돼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역수를 취하면 좀 좋을 텐데 역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만약 우리 이 값을 물어보니까 우리 이거를 6AB분의 BC 더하기 CA로 바꿔서 이 값이 역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6AB의 BC 더하기 6AB의 CA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BB 약분 6A분의 C가 되겠죠. 더하기 얘는 6B분의 C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분자가 C가 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요거 보니까 X 얘랑 둘이 같다고 생각하면 지금 X가 XY분의 3A분의 C야. Y는 XY분의 3B분의 C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X, Y 1이 아닌 양수니까 음, 일단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얘가 X 곱하기 Y가 XY의 3A분의 C, 그러니까 3A분의 C 더하기 3B분의 C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3A분의 C 더하기 3B분의 C가 그럼 1 나와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얘가 1이네요. 얘가 1이면 우리 알 수 있는 게 3AB분의 BC 더하기 AC가 1이에요. 그럼 BC 더하기 AC가 3AB라는 게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 3AB분의 6AB라는 문제니까 진짜 다 됐죠. 이런 거는 조금 정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80번 같은 경우 보시면, 음, 80번에도 일단은 우리가 얘를 먼저 정리해 보시죠. 얘는 잘 보니까 위 아래에 내가 A의 3, 4, 5, 6, 7, 3, 4, 5, 6, 7, 얘 3제곱이 돼야 되니까 이거를 좀 정리해 볼까요? 내가 일단 위아래 A 7제곱을 곱한다고 생각을 하면 A의 9제곱, A의 7제곱에 A제곱, A3제곱, A4제곱, A5제곱, A6제곱 될 거고 7제곱 곱하니까 A4제곱, A3제곱, A2제곱, A 더하기 1이 있죠. 음, 그래서 내가 여기서 분자에서 여기도 분자에서 아예 A제곱을 빼버리면 A제곱 빼버리면 1 더하기 A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4제곱까지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얘랑 이렇게 약분되잖아요. 그래서 A9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A9제곱으로 보는 게 돼요. 이 값은 A9제곱이야. 그러면 자 보시니까 A를 3번 곱하면 2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몇 가지 나온다. A를 3번 곱하면 2 마이너스 루트 3이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다시 A의 9제곱이라는 거는 나는 어떻게 돼요? 얘를 3번 더 곱하면 되죠. A의 9제곱이라는 거는 2 마이너스 루트 3의 세제곱을 이루는 이거 그냥 전개하죠. 8 마이너스 3 곱하기 4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마이너스 3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9, 2, 18이니까 18, 26. 그쵸?
26이 되고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5. 그래서 26 빼기 15를 물어보는 거니까 11. 답이 이거는 정리하는 요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81번 같은 경우는 좀 조금 귀찮네요. 음, 예, 한 번에 통분할 게 아니라서 일단은 우리가 a의 8제곱 빼기 1분의 2의 a의 8제곱. 일단 이렇게 해볼까요? 위아래 a 8제곱 곱하면 음, 더하기 얘는 a의 8제곱 얘 실제 일단 이렇게 두 개 묶고 이렇게 두 개 묶어볼까요? 이렇게 두 개 묶으면 얘를 통분하면 어떻게 되면 1 마이너스 a 4제곱분의 1이 되고 그렇죠? 분자가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얘는 1 더하기 a의 8분의 1제곱이고 얘는 1 더하기 1 마이너스 니까 결국 여기 4가 돼요. 여기 4. 이해되죠? 합차로 이렇게 연기를 되면 1 마이너스 a의 2분의 1제곱에 8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곱하면 1 마이너스 a의 16.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1 마이너스 a제곱에 3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A가 얘도 3분의 1이라고 돼 있죠? 그럼 A 제곱하면 3분의 1이에요. 그럼 얘가 3분의 2분의 32거든. 그러면 2분의 32 곱하기 3이니까 48이 되겠네요. 그냥 연산이 조금 귀찮을 뿐입니다. 그 다음 이제는 실생 활용 문제는 그러니까 식을 여러분이 어떻게 세워갔냐의 문제가 돼요. 여러분 식을 어떻게 세워갈 거예요? 라는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 자, 넓이가 8의 직사각형을 축소 복사하려고 한다. 네, 복사하기 문제부터 해볼까요? 직사각형 같은 면을 축소와 복사하는 과정을 반복할 때 5번째로 축소한다는 거는 내가 축소잖아요. 어쨌든 내가 8일 넓이가 8일인데 만약 x 배율로 축소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쵸? 내가 x 한 번 하면 8x만큼 줄어든 거야. 한 번 하면 내가 x 2분의 1 수도 있잖아요. 2분의 1이면 8의 2분의 1 제곱 되겠죠. 그럼 내일 5번 x 5번 했다고. 그 넓이가 2가 됐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x의 5제곱이라는 건 4분의 1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축소된 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8의 x의 3제곱이 얼마냐고 보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면 자, x의 5제곱이 4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2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러면 x라는 거는 2의 마이너스 5분의 2제곱이 돼요. x 3제곱이랑 8 곱하기 8은 2의 3제곱이죠. 2의 3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5분의 6이 되니까 그러면 2의 3이랑 5분의 15잖아요. 그렇죠? 5분의 15에서 6을 빼면 5분의 9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답이 4번 됩니다. 그럼 뭐 배율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대입이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 대입하는 문제예요. 그 문제를 잘 읽고 식이 주어지니까 대입만 잘 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평가 기출 한번 보시면요. 어느 금융상품의 초기 자산, EW0, T냐의 지난 시점에서 기대 자산을 이렇게 주어졌대. 그러니까 이게 식인 거예요, 여러분. 자, 초기 자산이 W0를 투자하고 15년 지난 시점에서 기대 자산은 초기 자산이 3배가 됐대. 자, 그럼 이 말대로 하시면 이런 거죠. 어, 15년, 여기서, 기대 자산이 W가 뭐가 되냐면, 3W 제로가 됐다. 그렇죠?
그러면 3W 제로는 어떻게 된 거냐? 이게 2분의 W 제로에 10에 지금 t가 15거든요. 15a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야. 1 더하기 10에 15a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럼 30년이 지나면 얼마가 되냐는 거야. 30년이 지나면 k배가 된 거죠. W 제로에. 2분의 W 제로에 10에 30a에 1 더하기 10에 30a가 되는데 이 k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k분의 3을 나눠버릴까요? 이건 없어질 거고 그러면 10에 3분의 k가 없다. 여기 나눠 거꾸로 3분의 k는 10에 15a가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곱하기 1 더하기 10에 15, 10에 a분의 1 더하기 10에 30a. 이거 계산하죠. 그죠? 음, 그럼 이거 이렇게 할 필요 없네. 조금 볼까요? 이게 약분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6은 10의 15a 제곱에 1 더하기 10의 15a 제곱이에요. 그럼 얘가 10의 15a 제곱 더하기 10의 30a 제곱. 그럼 얘는 사실은 15 이렇게 할까? 그냥 내가 10의 15a 제곱을 a라고 하면요.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도 0인 거야. 근데 a 0보다 크잖아요. 그럼 a 더하기 3하고 a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a는 2예요. 무슨 말이에요? 10의 15a 제곱은 2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의 30a 제곱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제곱한 거야. 그러니까 4예요. 우리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k만 구하면 되잖아. 이게 4라고. 그렇죠? 얘가 4고 얘는 5잖아. 그러니까 10이네요. 10이네요. 10W0네요. k가 10이겠네요. 그래서 85번 답은 2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지금 오늘 지수 로고 중에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중에서 이제 지수에 대해서 좀 설명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수원이 양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수원이 공부하기는 처음에서 공부하기 조금 어렵거든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거 수투하는 거는 처음에 공부하기는 좀 쉬운데 하면 할수록 어렵고요. 수원은 처음 공부하는 게 좀 진입장벽이 좀 있어요. 왜냐면 양도 좀 많고 뭐 개념은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문제가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이 들긴 한데 그 겨울방학 때 문제를 차근차근 여러분 풀어놓다 보면 어, 수원이 아니 학기 중에는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선생님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고재기 교재로 공부를 했고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중에서 우리가 지수와 로그 중에서 지수만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지수 개념 자체는 간단했는데 이 관련해서 문제가 좀 상당히 양도 있고 난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복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로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